어쩔 수 없는 선택, 정원을 죽일 수밖에 없는 양아버지를 여기서는 자칭한 걸로 나와. 자칭 양아버지를 죽일 수밖에 없는 사태로 이제 주인공을 몰고 갑니다. 그 와중에 안녕하세요. 골방 선생입니다. 제가 드디어 콘덴서 마이크와 다이나믹 마이크의 차이점을 알았습니다. 예. 그거 안에 좀 이렇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가지고 듣기 좀 불편하셔 가지고 안 들으셨던 분들, 예, 들어 주세요. 예, 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제가 굉장히 좀 재미있는 작품 하나 좀 찾아 가지고 리뷰를 해 보려고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작품은 벌꽃 라떼 작가님의 무신년이 여포가 효도를 잘함. 일단 제목부터가 너무 쩌는 것 같아. 무신년이 여포가 효도를 잘함입니다. 예, 아무래도 제가 얼마 전에 또 뭐 무능한 장남이 이혼 후 효도함 뭐 이런 작품을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 예, 네이버에 놀라운 AI 시스템이 이 사람은 효도란 말을 좋아하는구나 이러면서 아마 또 이거를 추천을 한 것 같아요. 예, 네이버의 AI 수준 대단합니다. 그냥 효도가 들어간 걸 읽으면 그렇게 추천을 해주는가 보죠. 예, 아무튼간에 그렇지만은 이건 재밌게 읽고 있어요. 예, 네이버 AI 완벽합니다. 아주 좋아요. welcome 되고, 일단 첫 번째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물론 뭐 제가 칭찬한다고 뭐 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예, 고화질 표지 있어요. 안 깨졌어. 고화질 표지가 있어. 이거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예, 확실히 좀 인기작들은 고화질 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끔 되고 아주 미형이죠. 그러니까 표지하고 그 독자층, 이제 적정한 독자층을 겨냥한 표지가 아주 잘 디자인이 된 케이스인 것 같거든요. 보는 순간에 옛날에 그 게임 진상국 무쌍국 생각나면서 또 일본 뭐 만화도 생각나고, 그래서 뭔가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이버 웹소설 보면 어쩌다 한 번씩 보면은 표지 때문에 손이 안 가게 되는 경우가 어쩌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히 저처럼 이렇게 좀 수준 낮은 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왠지 좀 표지가 예쁘면은 괜히 한번 찍어보게끔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작가님들 그 표지 선정하실 때 아주 좀 이렇게 신중하게 그리고 정성 들여서, 가급적이면은 저 AI보다는 조금 돈을 들이시더라도 그 전문 작가한테 맡기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 봅니다. 예, 줄거리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젊은 시절에 아버지의 흔적을 따라서 중국으로 이제 주인공은 여행을 가기로 합니다. 그럼 되는데 또 재수없게 또 가다가 또 저기 뭐야 비행기가 추락을 해버리네. 비행기가 추락을 해버리끔 되고, 나는 와씨 죽겠다 하고 눈 떠봤더니만 뭐겠어요 이제 환생을 하게끔 되는 거죠. 근데 야, 또 환생이냐 또 환생이냐 이러실 수가 있는데 이건 다릅니다. 이 작품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회귀나 환생을 저도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 작품은 환생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참 정말 잘된 작품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무튼 간에 눈을 떠보니 중원의 한복판에서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된 주인공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아기로 태어나요. 이렇게 태어나 보니까 눈 떠보니 완전 성인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아기로 이제 완전 아기 안 와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있어. 부모님이 오르르 깍꿍 이 자식아, 에이, 이놈 고추 봐라 이러면서 이제 예뻐해주고 있어요. 그런 부모님이 있는 완전 아기로 환생을 하는데, 이제 정신이 이제 그 현대의 21세기 한국을 살았던 현대의 정신인 것뿐이죠. 근데 이제 부모님은 그렇게 대단히 부잣집이나 이런 집은 아닙니다. 그냥 가난한 집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정말로 진심으로 주인공인 나를 아껴 주시죠. 그러다 보니까 크면 진짜 쇠가 빠지게 효도해야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너무 고맙다 시댕 이러고 있었는데, 도적 새끼들이 와가지고 또 우리 소중한 엄마 아빠를 죽여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그 도적을 용서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게 한 번 뜨려고 했는데, 당연히 이제 한 컷 감이지 아직 꼬맹이니까 그끔 되는데, 청류파의 숨은 거두가 이제 나타나서 나를 구해주고, 그 다음에 나를 이제 가르쳐주는 스승이 되어 줍니다. 나는 이제 그 스승에게 논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제 욕하는 거 있죠 요즘에, 유교냐 야 유교 꺼져 하는 그 유교, 이 유교를 담은 논어를 기반으로 해서 협과 의와
효를 배우면서 무술도 배우고 늠름한 무장으로 자라납니다. 살아생전에도 운동선수 출신이었고 그리고 환생한 지금도 육체적으로는 엄청 타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싸움은 잘해. 그게끔 되는데 또 게다가 좋은 스승까지 만나서 엄청 잘 성장을 하게끔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스승님이야말로 나의 진짜 두 번째 아버지시구나 이러면서 엄청 존경해요, 스승님을. 그 존경하는 스승님께서 야, 너 근데 씨 저기 춘식이 야 임마 춘식이라 이름은 좀 그렇고 뭐 일호 이것도 좀 그렇고 이 자식아. 너도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만 지어주신 이름이 뭐냐 하면은 나라 이름 여에 포가 베풀 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여포. 자는 선조의 덕업을 받들라는 의미로 봉선. 그래서 여포 봉선이라고 지어 주십니다. 그 이름을 받기 되게 부담스러워해. 근데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잖아.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 저는 사실 미래에서 왔는데 그거 다른 사람 이름인데요. 이럴 수는 없잖아, 스승님한테. 그러다 보니까 예.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름을 받는 거야. 게다가 나 효도해야 되는데 여포는 뭐였어요? 불효의 상징이잖아. 그렇기도 하면서 좀 부담스럽죠. 이름이 많이. 그렇지만은 스승님께서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받듭니다. 그래서 현대 지식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는 이게 쉽게 말해서 민주주의 마인드가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군주가 썩었고 조정이 문란하면 나라를 엎을 수도 있다. 쉽게 말해서 이 새끼 씨 왕이 좀 개떡 같으면 탄핵할 수도 있다 이거야. 탄핵 아주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어떤 민주주의적인 마인드도 좀 장착을 하고 있어요. 그 현대에 대한 지식도 갖추고 있어가지고 위생이나 뭐 치수, 관계수로 개설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떠한 개념도 갖추고 있는 내가 후한 말에 환생을 해버렸네? 여포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지만 나는 사실 21세기에서 환생한 주인공일 뿐이죠. 그 주인공이 고향 땅 병주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악의 무리와 싸워 나간다는 이야기를 주된 줄거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끔 되면은 야 삼국지 그거 아직 이거 저기 뭐 감히 삼국지에 손대는 사람이 있나? 그것도 내용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또 환생물이야? 또 환생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나는 확실하게 그걸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재미있는가? 왜 재미있는가 할 때 지금 환생물 많아. 정말 환생물 많은데 나는 환생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거든. 왜냐하면은 이제 저는 일단 삼국지에 대해서 제대로 모릅니다. 삼국지 그러니까 남들이 읽어보는 만큼 읽어봤고 근데 워낙에 전문가가 많은 이제 분야죠. 삼국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중국 역사 전문가들도 그렇고 전쟁사학자들도 삼국지 얘기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얘기를 해버리게끔 되면은 어디서 기어 나왔는지 벌떼처럼 이제 그 방구석 덕후들부터 시작해서 저기 어디 박사님들까지 다 달려들어가지고서는 정사와 저기 뭐야 연희를 헷갈리시는군요. 야사와 정사도 헷갈리시는군요. 막 이러면서 막 사실 그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죠 하면서 막 엄청 달려든단 말이야. 그런 삼국지에 또 여포라는 캐릭터가 있다면 이제 나처럼 또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이런 이미지로 가지고 있어요. 그냥 탐욕스럽고 매수되기 쉽고 금전욕이 크고 이런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 그리고 이제 뭐 진짜 양아버지를 세 번이나 파더 퍼킹 해버린 파더 퍼킹 해버린 그런 이제 호로 잡놈으로 알고 있는 이제 나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작가는 그게 아니야. 일단 그 여포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엄청 애정을 갖고 있는 게 느껴져. 엄청 애정을 갖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여포에 대한 재해석을 내리고 싶어. 근데 그렇게 되면 아까 내가 얘기했지. 이제 덕후들이 와 이러고 집중 포격을 한다니까 이 친구들은 가만히 있다가 저기 어디 멀리서 삼국 이런 얘기만 들으면 와 이러고 진짜 적토마 타고 달려가는 것처럼 달려간단 말이야. 저기 총 쏠라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를 환생이라고 하는 어떠한 장치로 멋지게 그러니까 우회를 해요. 예, 우회를 해. 나는 여포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나만의 다른 해석을 내리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거를 하기에는
어떠한 그 덕후들의 시선도 그렇고 나도 사료를 물론 조사를 많이 할 건데 그래도 물리적 한계가 있어. 그때 아주 똑똑한 방법을 선택을 한 거라니까? 판타지 소설이니까 환생을 했어, 여포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환생을 했다. 특수 능력을 가졌다. 이 새끼들 다 죽어, 씨야. 뭐 좀 반으로 갈라져 죽어, 이 새끼야. 이게 아니고 아기로 태어난 나는 온갖 역경을 딛고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얻어가면서 착실하게 무장으로 성장을 해나간 거지. 환생을 했고 특수 스킬이 있고 스탯창이 보여서 띠링 여포 뭐 근력 뭐 레벨 10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단지 여포라고 하는 삼국지의 등장인물인 여포라고 하는 인물에 내가 나름의 사료 조사와 철학을 가지고 재해석을 내리고 싶은데 그것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서 독자들도 이쪽으로 끌어들이기 좋기 위해서 환생이라고 하는 수단을 선택한 거예요. 환생이라고 하는 기믹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음, 그 부분이 일단은 너무 좋았어요. 그 부분이 너무 좋았고 심지어는 또 그것을 라이트 노벨이라고 하는 아주 캐주얼한 장르를 선택을 해가지고 아주 영리하게 해내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왜 재미있는가?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두 번째 이야기. 뭐냐 하면은 주인공이 참 매력적입니다. 주인공이 참 매력적이다. 왜 그렇게 될까 하면은 내 개인적으로는 주인공이 매력적이려고 하면은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돼.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예. 아예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동을 해가지고 주인공이 이제는 무슨 짓을 저지를지가 궁금한 거야. 예. 궁금하다 보니까 이 새끼 이번에 또 무슨 또라이 짓을 보여줄래나? 이러면서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면서 주인공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되는 거지.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지금 이 작가한테 저기 뭐야 초상권 침해 소송 걸라 그랬었는데 완전히 나 같은 놈이 있어. 저기 뭐야 방치형 용사 키우기라는 작품인데 거기 주인공 완전히 나 같은 놈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볼 수밖에 없어. 방치형 용사 키우기 보면서 야 이것이 내 얘기야 만화야 이러면서 보게끔 된단 말이지.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미생. 미생을 보면서 이거 완전 내 얘기 같아 이러면서 이게 몰입을 하게끔 되잖아요. 뭐냐? 너무 나 같아서 깊이 주인공에게 공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아니면 세 번째 이제 세 번째가 한동안은 이제 먼치킨이라고 하는 부류로 그 저기 어떻게 보면은 라이트 노베게를 휩쓸었죠. 뭐냐면은 너무 우월하고 존경받을 만해. 동경하게 돼 주인공을. 그러다 보니까는 주인공이 너무 좋고 거기 이야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네 번째, 이거 사실 소설로는 약간 힘들긴 한데 캐릭터가 너무 미형이야. 너무 예뻐.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 그냥 보기만 해도. 이렇게 네 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뭘까요? 마지막에 뭐냐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난이도가 높은 건데 주인공의 사상이 좋아요. 주인공의 사고하고 주인공이 추구하는 바 그게 좋아. 음. 이 작품은 다섯 번째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이 친구는 이 주인공은 어떻게 하면 백성을 더 이롭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지 더 정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하면 효를 실천하고 충의를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거기서 흔들릴 때마다 옛날 스승의 어떠한 그 가르침을 떠오르는데 그 고민의 과정이 꽤 설득력 있어요. 억지가 아니야. 억지가 아니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멋진 인물이다. 어.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돼 버리게끔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캐릭터가 평면적이어져요. 그러니까 정의롭다니까. 정의롭다니까. 그거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는 한남이야, 한남. 한남인데 그냥 한남이 아니고 용사 한남이야, 용사 한남. 그러다 보니까는 약한 자들을 지켜주겠다. 내가 힘을 길러서 나의 정의로 나의 주변 사람들 지키고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 충의를 표현하고 나는 올바른 무장이 되겠다. 이렇게 그 용사 한남이걸랑 그러다 보니까는 캐릭터가 평면적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과연 그게 재밌을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진짜 대단한데 갈등 구조가 엄청 입체적이에요. 사실 근데 그건 당연한 거지. 삼국지라고 하는 원작을 가지고 있잖아. 그 삼국지라고 하는 원작이 특히 나처럼 이렇게 좀 수준 낮은 독자들은 계속 끝까지 읽지 못하는 게 너무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등장인물이 많아. 어. 근데 그걸 반대로 말하자면 이 작품의 원작은 엄청 입체적인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원작 그대로 갖다 쓰면 재미가 있겠나? 재미가 있겠나?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정말 멋지게 보여줘요. 뭐냐면은 여포의 첫 번째 father fucking, 첫 번째 father fucking은 이제 그 정원을 보자고. 정원을 보자면 이제 나처럼 특히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포가 이제 동탁한테 살살살살 넘어가가지고서는 그냥 에이 고란 노인네 죽어 이 새끼야 그냥 이런 식으로 죽인 걸로 묘사가 되지만은 이 작품에서는 여포는 빨리 병주는 그러니까 병주는 지켜내야겠고 근데 이제 자칭 내가 여포 앱이다 하는 이 정원이는 그냥 입신양명에 눈이 멀었어. 이 사람은 중앙 진출 외에는 목적이 없어. 그러니까 병주는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다니까. 그렇게 되는 와중에 흑산적 사태를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적 사태를 자작을 한 거야. 도적 사태를 자작을 해가지고 야 씨 우리가 중앙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왜냐 이놈의 도적 새끼들 내가 뜯으려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려고 도적 사태를 자작했다는 의혹을 받아서 이제 역모 혐의를 뒤집어쓰게 됩니다. 그때 여포는 같이 달려들어갈 수는 없어. 왜냐면 내 뒤에 있는 우리 애들은 어떡해. 그리고 병주 땅은 어떡하냐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원을 죽여요. 죽이는데 정원이가 끝까지 울고 있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내가 너를 아들처럼 여겼걸란. 내가 너를 아들처럼. 그때만 여포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씨고 당신은 정씨인데 어떻게 네가 내 아빠냐 이 새끼야. 우리 아빠 욕하지만 모욕하고 있어. 씨. 너는 우리 아빠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죽어 이 새끼야. 이러고서는 이제 죽인단 말이죠.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선택, 정원을 죽일 수밖에 없는 양아버지를 여기서는 자칭한 걸로 나와. 자칭 양아버지를 죽일 수밖에 없는 사태로 이제 주인공을 몰고 갑니다. 그 와중에 뭐냐? 사실 정원을 죽음으로 몰고 간 흑산적 사태는 원소가 자작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요. 그래서 정말 그 기존에 원작에 존재하던 그 복잡한 갈등 구조를 자기만의 방법으로 해석을 해내가지고 진짜 재미있게 그걸 이끌어 갑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자면은 뭐냐면은 동탁은 그러니까 이제 동탁은 어떻게 해요? 동탁은 여포한테 죽을 거 아니야.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 그렇게 되면은, 야, 이 새끼야, 너를 매수해주마. 그래. 그거 잘 받아먹었다. 그렇지만 너 죽어.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기존에 알려져 있던 사건의 결말이죠. 근데 아니야. 이 사이에는 이 부분.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지만, 이 인과관계를 아주 새로운 사건도 더하고, 새로운 해석도 더해가지고 재미있게 끌고 간다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포는 동탁을 죽일 테지만 그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을 텐데, 야, 여포랑 동탁 사이에 있었던 문제를 두고 지금 여포를 카바를 친다고? 그럼 얘는 어떡할 거야? 초선이는 어떡할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야지. 깜짝 놀라십니다. 이건 사실 뭐 스포가 될 수도 있고 너무 재밌는 부분이라서 여기까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읽으시면은 정말로 손에 놓을 수가 없어요. 거의 삼국지를 처음에 읽는 것처럼 읽을 수 있어요. 삼국지를 처음 읽는 것처럼. 그럼 되고 뭐 진짜 아쉬운 게 거의 없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이제 그 뭐 어떻게 보면은 평 아닌 평을 하나만 더 붙이자면은 이제 작가가 진짜 세계관, 그러니까 여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삼국지를 여러 가지로 재해석할 수도 있잖아. 뭐 유비, 관우, 장비 이렇게 가지고 이 새끼들아 씨 다 쑤시자 이렇게 하는 원 연의가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것을 창천한록처럼 조조 중심으로 재해석할 수 있을 텐데, 이 작가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여포를 중심으로 재해석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포라는 인물에 대해서 너무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게 어거지가 아니고 세련되게 잘 꾸며지거든. 다만 뭐냐면은 1인칭과 3인칭, 그러니까 보면은 작가가 너무 등장인물에 몰입했을 때 그런 문제가 약간씩 발생을 좀 하는데 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1인칭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1인칭 서술체에서 써야 되는데 3인칭인데 이걸 쓰고 있네. 이런 부분이 어쩌다 가끔씩 보여요. 이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3인칭 서술하다가 갑자기 1인칭 표현이 나왔다가 다시 3인칭 서술체 봤다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이 약간은 있는데, 읽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정도로 작가가 이제 그 자기의 주인공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다, 요렇게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작가님은 이제 나관중에 대해서 양면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일단은 여포라는 인물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끔 해줘서 고맙긴 한데, 그렇지만 나의 여포를 이렇게 더럽혀? 네가 이 새끼 막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별꽃 라떼 작가님의 무신년이 여포가 효도를 자랑. 애비 없기로 소문난 여포가 효도를 자람. 이 제목만 봐도 벌써 안 찍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벌꽃 라떼 작가님의 무신년이 여포가 효도를 자람. 저는 높음 정도 추천하겠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좋은 작품 감사합니다. 골방 선생입니다.